혹시 이번 주말에도 약속을 취소하고 침대 속으로 숨어버리셨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활기차게 살아봐. 그러다 우울증 온다? 집에만 있으면 성격 버려. 사람 좀 만나야지. 주변에 이런 걱정 섞인 참견,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셨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난히 기가 빨릴까? 나는 왜 남들처럼 북적이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까? 남들은 밖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처럼 느껴져 자책한 적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무거운 죄책감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갈구하고 집이라는 요새로 숨어드는 건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지능이 남들보다 고도로 발달해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최신 연구부터 역사 속 천재들이 고독을 선택했던 숨겨진 메커니즘, 그리고 뇌과학이 증명한 고지능자의 에너지 관리법까지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만의 소중한 내면 주파수를 찾는 시간. 집돌이 집순이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진화 심리학자 사토시 가나자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환경에서 행복을 느낄까? 그는 1만 5천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인구 밀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행복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것이죠.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릴수록 행복도가 올라갔지만 지능지수가 높은 상위 그룹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친구들과 더 자주 교류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던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기에 바로 사바나 지능 이론이 등장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15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협동이 곧 생존이었기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뇌에 강한 쾌감을 주는 보상 기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진화적 관성을 뛰어넘습니다. 이들의 뇌는 사바나 시절의 생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대의 복잡하고 개별적인 환경에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합니다. 즉, 생존 본능인 사교 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지적 목표를 위해 고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똑똑한 뇌일수록 군중 속의 고립보다 자발적 고독이 생존과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범한 사람에게 주말의 모임은 즐거운 이벤트지만 고지능자에게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구성하거나 깊은 사유에 잠길 수 있는 기회비용입니다. 즉,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를 자신의 지적 자산으로 치환하는 법을 아는 전략가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 혹은 지적인 고독을 즐기는 사람의 뇌는 주된 신경 전달 물질의 통로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교적인 사람들은 도파민 경로가 활발합니다. 새로운 자극, 화려한 조명, 시끄러운 음악에서 쾌감을 얻죠.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고지능자들은 아세틸콜린 경로에 더 민감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깊이 있는 사고, 집중력, 성찰적 활동을 할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의 뇌파에서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측정됩니다. 알파파는 깊은 이완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 나오고 세타파는 깊은 명상이나 직관적 통찰이 일어날 때 나타납니다. 집돌이들이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때 혹은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들의 전전두엽 피질은 일반인보다 23%나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자극을 차단한 채 내면의 작은 우주에서 수만 가지 정보를 연결하고 낮 동안 겪은 사건들의 의미를 해독하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정립하는 중입니다. 이들에게 집은 정지된 공간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인 지적 실험실인 셈이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감각 필터링 능력이 너무 고성능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뇌가 너무 고성능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 남들은 그냥 지나칠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방 안의 공기 흐름까지 전부 읽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적 자기 존재감이 높다고 부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사람이 모임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많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민하고 똑똑한 여러분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수천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합니다.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렇지? 아까 내 말에 기분 나빴나? 이 방의 조명이 너무 밝아 신경이 곤두서네. 저쪽 대화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사고 흐름이 끊겨. 남들은 못 느끼는 1%의 미세한 주파수까지 다 잡아내다 보니 뇌가 금방 과부하에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따지면 남들은 기본에 몇 개만 켜둔 상태라면 여러분은 고사양 프로그램 수십 개를 백그라운드에 돌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이라는 전용 충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외부의 소음과 시선을 차단하고 오직 나만의 주파수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곳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팽팽하게 당겨진 신경의 고무줄을 늦추고 평온을 되찾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정교하게 세상을 읽고 있는 중이다고 말이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양보다 질이라는 철저한 경제 논리를 따릅니다. 이들을 흔히 집순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 관계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을 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3명의 깊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의미 없는 가십이나 스몰 토크보다는 본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파수를 맞춥니다. 좁지만 깊은 관계, 그것이 고지능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너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낯을 가려라는 소리를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고립이 아닙니다. 이제 당당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가장 소중한 에너지를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해 최적의 필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충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단순히 누워서 유튜브만 보는 것은 수동적 휴식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집에서 즐기는 고독은 매우 능동적입니다. 이들에게 책은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작가와 1대1로 벌이는 치열한 토론장입니다. 한 문장을 읽고 10분을 사색한다면 그것은 이미 훌륭한 시적 여행입니다. 또한 이들은 요리할 때 재료의 질감을 느끼고 커피 향의 변화를 추적하며 식물의 잎이 돋아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지능자들에게는 뇌를 정화하는 주파수 해독 과정입니다. 이들에게 거실을 거니며 머릿속 아이디어를 조립하는 행위, 즉 고요한 공간에서의 움직임은 뇌의 시냅스를 가장 활발하게 연결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능동적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15% 낮고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훨씬 뛰어났죠. 결국 집을 사랑하는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치유하며 더 나은 나로 성장시키기 위한 최고의 전략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무기력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라, 연결되어라, 노력해라 라고 강요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하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태양광 단처럼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달빛 배터리처럼 고요한 밤에 홀로 깊어지는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 책장을 넘기는 손길, 창밖을 응시하며 젖어드는 상상들,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의 고성능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상스러운 시간입니다. 엉킨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외부의 소음을 해독하여 진짜 나라는 원석을 깎아내는 시간이죠. 이제 주말을 집에서 보냈다고 해서 친구의 연락에 선뜻 답하지 못했다고 해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당신의 고요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존감의 스위치를 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주파수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은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떤 순간에 가장 깊은 행복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만의 주파수 맞추는 법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마음 주파수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단단한 하루 되세요.